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도 할 수가 없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요. 이번 주 시장이 느끼고 있는 공포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마치 속도계가 고장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도 같아요. 이 미국 정부 연방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만든 데이터의 공백대, 단순한 숫자의 부재가 아니라 미국 연준과 시장이 서로를 확인하던 신호체계의 일시적인 마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계기판이 꺼졌다고 해서 차가 바로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도 스마트 머니들은 가격이 아니라 길을 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춤을 추는 동안에는 리플과 XRP 같은 플레이어들은 규제라는 가드레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포장 도로를 깔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가 흔들리는 숫자에 베팅할 때가 아니라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인프라의 방향을 믿고 핸들을 꽉 잡으셔야 되는 시간인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자면은 데이터 폭탄인데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간입니다. 원래 지표가 많이 나오는 주간은 이 시장이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오히려 반대예요. 지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미뤄진 고용과 소매 판매, 물가 지표가 한꺼번에 풀리는데요. 정작 10월달의 핵심 통계 일부는 아예 공백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숫자는 돌아오는데 비교 기준은 깨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경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연준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거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고용이 좋아 보이면은 금리가 튈 거고요. 물가가 낮아 보이면은 금리가 눌릴 겁니다. 이런 공식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이 아주 빠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 같은 숫자를 보고도 이게 좋다 해서 또 아니다로 해석이 바뀌는 순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 아주 쉽게 비유로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운전 중이신데 계기판이 한동안 꺼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엔진 소리는 들리는데 속도계도 연료계도 온도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기판이 켜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하겠죠. 왜냐면 첫 번째 숫자가 정확한지 센서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인 거고 이번 주에 특히 시장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미 지난주에 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으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연준이 경기가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이런 쪽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연준 내부는 생각이 완전히 하나로 모여있지 않습니다. 이 누군가는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갈림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숫자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해석하는 권력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 오늘 밤에 고용과 소매 판매가 발표되죠.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이 고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일자리가 늘었냐가 아니라요.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명분이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0월달 고용 보고서가 취소가 됐고 일부 데이터는 11월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숫자는 나오는데 그 숫자가 순수한 11월 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시장은 처음에는 과장되게 반응을 했다가 또 곧바로 반대로 꺾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CPI도 비슷하겠죠. CPI는 원래 전월 대비했을 때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 10월달 CPI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11월 CPI가 나온다고 해도 일부 항목들은 전월 대비 비교가 까진 상태에서 보게 되겠죠. 이때부터 시장은 물가가 정말 내려가는지보다도 연준이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먼저 베팅을 한다는 거. 이어서 금요일은 주택과 심리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금리의 후행 지표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봤을 때 소비자 체력의 체감도를 보여줍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랑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심리 계기판이에요. 숫자가 나쁘다? 그럼 소비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숫자가 좋다? 그러면 연준이 더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심리 지표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 실물 지표의 비교축이 일부 끊겼을 때 시장은 심리를 통해서 빈칸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여기에 미국 연준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주간의 발언은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라요.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흔들 수 있는 버튼이 된다는 거. 특히 물가가 실제보다 높게 보일 수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숫자보다는 그 말에 더 무게를 두면서 추가적인 낙폭까지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또 단순한데요. 이번 주가 좋은 지표냐 나쁜 지표냐를 묻는 주간이 아닙니다. 이 지표가 연준의 다음 행동을 바꿀 정도냐를 묻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서 정리가 된다는 거. 먼저 첫 번째,
고용과 물가가 동시에 식는 그림. 이 경우에는 연준의 추가 완화 기대가 살아나면서 이 금리는 내려가고 또 위험자산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이 버티고 물가가 거칠게 나오는 그림. 이런 경우에 연준은 멈칫하면서 달러랑 금리가 버티고 주식과 코인이 함께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들쭉날쭉해서 결론이 안 나는 그림. 이런 경우에 시장은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을 거래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매크로 주간에서 코인 시장은 더 크게 출렁이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있고 레버리지가 크고 반응 속도가 빨라요. 미국 지표가 나오는 순간 선물 시장에서 먼저 청산이 터질 거고요. 그 청산이 현물까지 끌고 가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방향성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주간이라는 거. 근데 이와 동시에 코인 시장은 지금 또 하나의 큰 줄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바로 제도권이 온체인 달러를 자기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흐름인데요. 최근에 OCC 측에서 리플과 서클 등을 포함한 몇몇 기업에다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단순하게 기업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수탁, 결제 인프라가 은행에 가까운 규제 레일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리플 측에서 RLUSD를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로 확장 테스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린 바 있는데요. RLUSD 같은 경우는 규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여러 체인을 깔면서 필요할 때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시장의 진짜 전쟁터가 코인 가격이 아니라 이 달러 유동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에 판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리플 XRP가 연결이 된다는 거. XRP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결제 인프라의 유동성 라우팅인 거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 체인으로 퍼지고 기관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시장은 결제 네트워크의 효율성, 그리고 중간 자산의 역할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XRP 가격을 추종하는 이 현물형 ETF 같은 제도권 래퍼도 이미 등장을 했어요. 이런 조합들이 XRP를 다시 인프라 자산의 프레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이번 주는 지표가 쏟아지는 주간이지만 진짜로 쏟아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유동성이 있겠죠. 주식도 채권도 코인도 결국에 유동성이 흐르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번 주에는 예측보다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발표 전으로서 포지션을 작게 유지하면서 한 번의 숫자에 내 결론을 걸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내가 보고 싶은 숫자가 아니라요. 미국 연준이 반응할 숫자를 기준으로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만 지켜주시면 이번 주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은 마치 적벽대전 직전에 조조의 참모 장관이 주유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가짜 편지를 훔쳐온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 장관은 그 편지가 적의 비밀을 담은 결정적인 정보라고 믿고 기뻐했었지만 실제로는 조조 스스로 이 자신의 수군 도덕을 처형하게 만든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셧다운 여파로 쏟아지는 이 10월 달의 불안전한 경제 지표들, 바로 이런 맥락 끊긴 편지겠죠.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고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은 가짜 정보에 속아서 멀쩡한 장수를 베어버린 조조의 실수를 반복하는 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에 어지러운 숫자, 마치 편지 같은 게 아니라 그 숫자를 해석하는 연준의 진짜 속내입니다. 혼란스러운 데이터의 안개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 승부처는 흔들리는 지표가 아니라요. 리플 XRP랑 RLUSD가 물밑에서 구축하고 있는 제도권 인프라라는 진짜 진법 안에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아니라 탓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투자하면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탓인데요. 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거나 현금 비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내 판단은 점점 흐려지고 마음은 잠시 편해질지 모르더라도 계좌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 찾기는 정말로 끝이 없는데요. 이 사실상 시장은 늘 변덕스럽고 완벽한 조건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안 된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시면은 결국에 내 기준과 원칙을 점검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사 채널에서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 12월 16일 오늘 리플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을 안내드린 이유도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단기 저점을 살리기 위한 분할 매수 타점으로서 12월 16일 오전 11시 27분에 2770원이라는 타점을 안내드렸고요.
오후 2시쯤 매수 체결이 되면서 평단이 높으셨던 분들은 평단을 낮추시고 비중을 늘릴 계획은 하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을 늘리는 활용도 있는 분할 매수 타점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단기 저점이라는 타점 숫자가 2770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2770원 가격은요, 여러가지 지표가 겹친 자리고요, 과거 역사적인 패턴상으로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지지 구간들, 그리고 중장기 추세선의 하단이 겹쳐있는 자리입니다. RSI 지표도 과매도 구간에 깊이 진입한 상황이어서 이 추가 하락이 둔화되는 시점이에요. 저점이란 뜻이겠죠. 이평선 이경영 역시도 이 단기 기준 과도하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온체인 지표, 고래 지갑,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런 단기 저점 타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기 저점 구간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타점이 있어도 추가 매수 혹은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못한다면은 이런 좋은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 투자 시장에서 심리 싸움에서 매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상당히 크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 단기 저점, 그리고 비중도 같이 보기 쉽게 안내드리는 이유, 이것도 또한 후회보다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이런 원칙 매매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입장 신청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기준이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행동들, 이게 결국에 반복되면은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되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의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